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철강공단 등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해에 시달려 왔는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자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산단 등 전국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가 정부의 미흡한 환경 피해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공해에 시달리며 희생해왔지만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건강 피해, 생계 피해, 더는 사람이 살려오지 않는 지역으로 떨어져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지옥이라고 불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20년에 걸쳐 진행 중인 산단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영양조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끝나가 특별법 제정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항과 광양, 여수, 남해 당진 등 전국 국가산단에서 온 주민 대표들은 공해로 인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됐지만 국가나 지자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포항시도 그리고 국가도 그 피해를 부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피해를 많이 본 상태로 많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로는 국가산단의 공해와 주민 피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철 석유화학단지 주변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석탄 발전소나 댐 주변보다 주민 피해가 훨씬 심하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특별법 제정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와 이주 대책, 환경 영향 조사와 건강 역학 조사 실시,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등이 담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공해 피해 대책이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장마철 수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포스코 측의 수해 대비 관련 브리핑을 듣고 차수벽 설치 현장 등을 확인하고 수해 재발 방지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포스코 설비가 침수되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산업부는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을 운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설비 개선을 포스코에 권고했습니다. 경북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 지역은 경북이 4,93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산사태 취약 지역 내 거주민 수도 9,97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 실제 피해 건수 역시 경북 2,156건, 강원 1,635건, 충북 1,486건으로 경북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 서울에서 경비 노동자가 주민 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최근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출입구에 주차를 한 입주민이 도리어 6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갑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장맛비가 시작된 지난 26일 새벽, 한 입주민이 아파트 출입구인 주차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사라졌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는 통행로인데요. 바로 이곳에 주차를 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경비원이 차주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15분
항의를 했고 차주한테 전화를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문자를 발송을 했습니다. 차주는 3시간 만에 경비실로 찾아와서는 도리어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당신이 부른다며? 협박? 쥐고 있던 가방을 경비원 책상에 내려치는 위협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이 입주민이 평소에도 자주 불법 주차를 하고도 갑질을 해왔다며 해고를 각오하고 외부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아들뻘 들었는데 참 너무 실망했고 어이가 없었고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었었고.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전국 경비 노동자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경비원 4명 중 1명이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주차 문제로 경비원들과 대화를 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비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 인구 감소 지역 대응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경북연구원과 대학의 인구 관련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경북의 중요 정책을 심의 자문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자체마다 각각의 전략 산업을 만들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는 K-UCT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대학을 나오고 지역 기업에 취업한 뒤 정주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 기업들은 올해 3, 4분기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5인 이상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3, 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 지수는 96으로 전분기 91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가 호전될 거라고 전망한 업체가 2, 4분기 12곳에서 3, 4분기 18곳으로 늘었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철강 경기가 회복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서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치유 농업의 효과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인지 기능과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걸로 입증되면서 고령화 시대 농업의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노인들이 텃밭에서 기른 작물을 직접 수확하고 있습니다. 햇살 아래서 함께 이야기하며 하는 영농활동은 우울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는 것도 만족을 느낍니다. 노인들이 가벼운 영농활동을 하며 건강과 안정을 되찾는 이 치유농장에서는 꿀을 손등에 발라 마사지하며 감각을 되살리고 그림카드를 통한 인지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지도처럼 해서 내가 전에 했던 것이 어딘지를 찾아다닐 수 있게 해주고 물을 주면서 가꾸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자존감을 높여주고요. 경북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범 치유농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향상되고 우울감이 감소하며 정상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산돼 있는 체험농업에 치유농업을 결합하면 치유 효과는 물론 농업의 부가가치도 훨씬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개발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향후에는 조금 더 많은 농장에 보급 확산시켜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진흥원은 치유농업 실증 사업을 2025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하고 전문 치유농업사도 배치해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을 기념해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표창 대상자는 병원과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보건의료인, 자원봉사자, 기업체 종사자, 경찰, 소방관 등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은 여름철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물놀이 관리 지역은 영덕읍 50천과 지품면 5천 솔밭, 달산면 무지개숲, 옥계 계곡으로 위험 표지판과 인명 구조함 등 시설물 관리 상태를 현장 점검합니다. 또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호우 시 피서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 경보 시설도 운영합니다. 최근 청와 공진시장과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스페이스워크 등 포항 지역 관광 명소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포항을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들이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방영되면서 외국 단체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한류 관광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국내외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쇼폼 영상, 카드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9,400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 금액인 1억 원의 94%를 달성한 걸로 총 299명의 후원자가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습니다.